낯선 도시, 빈 방, 잊혀가던 내 이름. 남편과의 새 출발은 생각보다 외롭고 찝찝하게 느껴졌다. 그럴 때 마주친 한 사람. 오랜 친구의 반가운 얼굴은 마치 빛나는 구원처럼 다가왔고 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 사이는 점점 조금씩 위험한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따뜻한 미소 뒤에 숨은 뜨거운 시선, 우연처럼 느껴졌던 스치럼. 친구의 남편이란 눈가리개가 무너질 때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위험한 진동을 느꼈다. 이 모든 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마주쳐야만 했던 필연의 시작일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전문 심리학자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며 동시에 기자의 관점에서 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관계와 욕망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율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사, 고립감, 외로움이 사람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흔들었고 그 틈으로 과거 2년 고등학교 친구, 이 들어오면서 삶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외부 자극이 내적 욕구와 만나 폭발하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또한 주인공과 친구가 각자의 배우자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륜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설렘과 심리적 해방감, 그리고 가정 내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금지된 관계가 주는 도파민의 강화 효과와 원래 관계에 대한 애착 회복이 동시에 작동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심리적 죄책감과 갈등은 어떻게 진화할까요? 배우자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합의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폭발할 시한폭탄일까요? 무엇보다 이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인지, 자극인지, 혹은 외로움의 해소인지?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로움과 욕망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래는 실제로 다양한 시청자들이 남긴 반응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어서 중년 한국인 시청자 10명의 다양한 반응 비판적, 중립적, 공감적, 냉소적을 작성해 드릴까요? 반응 1. 도덕적 비판, 보수적 시각. 저는 40대 후반 직장 다니는 가장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서 외롭고 지루했다지만 친구 남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걸 서로 알고도 그냥 관계를 유지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가는 약속인데 이렇게 각자 따로 만나고 서로 눈 감아주는 관계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일시적으로 설렐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과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청소년 대학생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전체가 파탄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부부로 돌아가기 위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더 큰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 2. 공감 비하스 현실적 조언. 저는 40대 중반 전업주부입니다. 솔직히 사연자님의 외로움은 이해가 갑니다. 낯선 곳에 이사와서 친구도 없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고 자녀들은 각자 생활하니 허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 친구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자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설레는 감정을 느낀 것도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 순간 문제는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서로의 배우자까지 얽히게 된 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당장 모든 만남을 끊고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솔직히 대화하고 서로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외도 관계가 잠시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 가정을 잃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남을 거예요. 반응 3. 냉소적 시각. 저는 50대 초반 회사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요즘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네요. 다들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 합리화까지 하고 있으니 참 웃음이 나오더군요. 서로 알고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그냥 자기 기분 좋자고 만들어낸 핑계죠. 부부끼리 신뢰가 깨졌으면 관계를 끝내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재정비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우리만 아는 비밀로 유지한다는 건 결국 서로를 더 망가뜨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정말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 4. 자유로운 사고, 관계 유지 찬성. 저는 40대 초반이고 비교적 열린 생각을 가진 편입니다. 사실 이 사연이 현실에서는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강요나 폭력이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각자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아내도 각자 다른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면서 동시에 가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 시선이나 도덕적 잣대는 부정적이지만 당사자들이 만족한다면 굳이 깨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서로 합의가 확실해야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비밀이 지켜져야겠죠. 반응 5. 현실적 중립.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솔직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단정하기 어렵네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새로운 설렘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이후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언젠가 비밀이 새어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이 관계가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반응 6. 비판 플러스 경고.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관계입니다. 친구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건 배신입니다. 그리고 너도 내 남편 만나니까 괜찮다는 건 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런 관계는 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응 7 남편 입장 대변.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참 씁쓸하네요. 아내가 외로웠던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대화를 해서 외로움이나 욕구를 풀 방법을 찾았어야죠. 남편도 잘한 건 없지만 결국 서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서 결혼 생활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반응 8 친구 관계 중심 비판. 저는 40대 후반이고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친구를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믿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친구의 남편과 몰래 만나는 건 너무 큰 배신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생겼다고 해도 친구와의 관계는 지켜야죠. 이렇게 되면 평생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 9 냉소 플러스 현실 풍자.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이런 일 터지면 집안 망신이라고 숨기기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 알고도 그냥 즐기자고 말한다니. 저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사는 게 덜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관계가 오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언젠가 감정이 틀어지면 큰 싸움이 되고 결국 이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 10 심리적 이해 플러스 조언. 저는 40대 후반 심리 상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외로움입니다. 이사, 자녀의 독립, 새로운 환경이 겹치면서 정서적 공허감이 커졌고 그 틈을 친구의 남편이 메워준 겁니다. 이건 흔한 심리 패턴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감정을 탐색하고 스스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남편과 대화하고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새로운 곳에서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부부 관계와 친구 관계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였어요. 관계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선택이 불러온 복잡한 감정과 상황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